어서들 오셨나요? 옛날 이야기도감의 혜원입니다. 오늘도 제 작은 책방에 발걸음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등잔불 아래 조용히 펼쳐지는 옛날 이야기 한 자락.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데워드릴까요? 그럼 이제 오래전 사람들의 지혜와 숨결이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지요. 옛날 산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끝자락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그곳에는 형제 둘이 살았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에게만 기대어 살아온 그들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어느 겨울 저녁 형제는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불만 깜빡였고 그들의 앞에는 겨우 남은 콩 한쪽이 놓여 있었다. 형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먹어라. 나는 괜찮다.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형이 먹어야 해. 늘 나를 위해 애쓰셨잖아. 작은 콩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에게 양보했다. 그러나 그 사소해 보이는 나눔이 훗날 어떤 보답으로 돌아올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형제의 집은 낡고 허름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어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으로 스며들었고 벽은 진흙이 갈라져 손바닥만 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부엌 아궁이에는 불이 꺼진 지 오래였고 남은 땔감이라곤 산에서 주워 목마른 나뭇가지 몇 개뿐이었다. 그러나 두 형제는 불평하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견디며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 더 많았다. 형은 일찍이 부모님의 농기구를 물려받았으나 낡고 부서진 삭과 곡괭이로는 큰 밭일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들로 나가 품을 팔았다. 마을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그는 성실히 일했고 대가로 받은 곡식은 대부분 동생과 나누었다. 동생은 집을 지키며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모아 형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형제의 집은 더욱 가난해졌다. 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곳간은 바람만 드나드는 빈 창고가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지냈다. 어느 날 형이 들에서 돌아와 손에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 왔다. 그 안에는 고작 몇 알의 콩이 들어 있었다. 형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품삯으로 이 콩 몇 알을 받았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겐 큰 선물이지. 동생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형, 이렇게라도 얻을 수 있어 감사해요. 이걸로 죽이라도 쑤어 먹으면 따뜻해지겠지요. 그날 밤 형제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콩죽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자루 속 콩은 삶아도 먹을 만한 양이 되지 못했다. 겨우 한쪽만 나눌 수 있을 뿐이었다. 그 작은 콩 한쪽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형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먹어라. 넌 아직 어리고 앞으로 길게 살아야지. 동생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형이 드셔야 해요. 매일 밖에서 일하시잖아요. 저는 아직 버틸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 콩을 내밀며 밤을 보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형은 동생이 잠든 줄 알고 조용히 콩을 그의 앞에 놓았다. 그러나 동생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몰래 형의 그릇에 콩을 옮겨 놓았다. 이 작은 나눔은 이웃들에게도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감탄했다. 저 집 형제는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도 늘 서로를 먼저 생각한다니 참 기특한 일이야. 우리라면 이미 다투었을 텐데 저들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양보를 하네.
이웃의 눈에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부유한 집처럼 보였다. 두 형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으나 그 마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값진 보물이었기 때문이다. 겨울은 점점 깊어졌다. 산비탈에는 눈이 겹겹이 쌓였고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창호 틈을 파고들었다. 형제의 집은 눈보라에 덮여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다. 곳간에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고 그날그날 얻은 나무와 물로 겨우 불을 피우며 버텼다. 형은 매일같이 마을로 내려갔다. 이를 구해보려 했지만 겨울에는 일손을 부릴 일이 많지 않았다. 사람들도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챙기기에 바빴다. 형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동생은 그런 형의 얼굴을 보며 애써 웃었다. 괜찮아요, 형. 아직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조금만 버티면 봄이 오고 들의 푸른 싹이 날 거예요. 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였다. 동생의 배가 고파오는 소리를 몇 번이나 참아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남은 곡식이라곤 단 2알의 콩뿐이었다. 형제는 그 콩을 나누어 먹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나눠보니 한쪽은 더 작고 한쪽은 조금 더 컸다. 형은 작은 쪽을 집어 들었다. 내가 이걸 먹을게. 넌 큰 쪽을 가져라. 동생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이 고생을 더했으니 큰 걸 드셔야 해요. 그들은 콩알 하나를 두고도 서로에게 양보했다. 결국 그날 밤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두 형제는 콩을 번갈아 상대방 그릇에 옮겨놓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광경을 본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콩 한쪽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저러는지. 차라리 한쪽이 다 먹고 힘을 내야지.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 세상은 가진 자의 것이지 저런 가난뱅이들의 것이 아니야. 일부 사람들은 형제를 비웃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속으로 감동을 받았다. 저 집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구나. 나도 내 아이에게 저런 마음을 가르쳐야겠다. 하지만 겨울은 더 가혹해졌다. 산길은 눈에 막혀 나무조차 구하기 힘들었고 우물은 얼어붙어 물을 길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형은 손에 동상을 입으며 나무를 주워왔고 동생은 언손을 비비며 형의 옷을 말려주었다.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란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뿐이었다. 어느 날 밤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동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차라리 내가 굶고 형이 살아야 해. 형은 나보다 강하니까. 그는 몰래 남은 음식을 형의 그릇에 옮겼다. 하지만 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굶더라도 동생은 살아야지. 아직 젊으니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형은 자기 몫을 남겨두고 동생 앞에 밀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다. 그러다 결국 서로의 그릇을 바라보며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내가 있어서 나는 여전히 부자다. 동생도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형.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형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배고픔을 넘어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눈보라는 며칠째 그치지 않았고 곡식은 끝내 바닥을 드러냈다. 형제는 더욱 여위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형제를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렇게 가난한데도 왜 서로에게만 주려는 거지? 저건 미련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힘인가? 그런 와중에 형제는 여전히 작은 것이라도 나누었다.
누군가 지나가다 감자를 반쪽 건네주면 형제는 그 반쪽마저 둘로 나누어 먹었다. 누군가 보리쌀 한 줌을 주면 형제는 그 한 줌을 또 반으로 나누어 상대에게 밀어주었다. 그들의 나눔은 점점 전설처럼 번져갔다. 아이들은 그 집을 흉내내어 자기 과자를 나눠 먹었고 어른들도 부끄러움을 느끼며 마음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들이 저렇게 서로를 감싸는 건 쉬울 뿐이야. 곧 무너질 거다. 콩 한쪽으로 무슨 복이 돌아온단 말이냐. 하지만 형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버텼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 형제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등잔 불조차 꺼져 어둠뿐이었고 그들의 앞에는 아무 음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바람결에 섞여 희미하게 들리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초가집 문을 똑똑 두드렸다. 형제가 문을 열자 눈발에 뒤덮인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긴 수염이 덮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맑았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이 집에 닿았소. 하룻밤 몸을 뉘을 수 있겠소.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먹을 것도 없고 따뜻한 자리도 부족했지만 잠시 망설인 후 동생이 먼저 대답했다. 저희에겐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십시오. 그들은 작은 등잔불을 다시 켜고 남은 장작을 모두 아궁이에 넣어 방안을 덮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마저 내어주어 노인을 눕게 했다. 형제는 차가운 마루에 기대어 앉아 밤을 새웠다. 새벽녘 눈보라가 거치고 닭이 울 무렵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그것은 크고 묵직한 보따리였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의 작은 나눔은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 보따리를 열어보아라. 노인이 사라지고 형제가 조심스레 보따리를 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안에는 콩자루가 가득했고 그 옆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쌀과 보리가 넘쳐 흘렀다. 그 순간 형제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작은 콩 한쪽을 서로에게 내밀던 마음이 이제 하늘의 보답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형제는 잠시도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풀어놓은 보따리 안에는 쌀과 보리가 끝없이 흘러나왔고 마치 보따리 속이 깊은 셈이라도 되는 듯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형은 두 손을 합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아,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동생은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형. 우리가 서로를 위했던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 형제의 집은 달라졌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집안은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 찼고 굽은 초가집에서도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형제는 복을 독차지하지 않았다. 마을 곳곳에 굶주린 이웃들을 찾아가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었고 어른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저 형제는 하늘이 내린 복을 얻었지만 그것을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으로 나누고 있구나.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마음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우리도 본받아야지. 마을은 점점 변해갔다. 이전에는 서로를 시기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 하던 마음이 많았지만 형제의 이야기를 본받아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풍습이 생겼다.
아이들은 자기 과자를 반으로 갈라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고 어른들은 저녁 식탁의 이웃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한 줌의 곡식이 오갔고 작은 나눔이 이어졌다. 그로 인해 마을은 어느새 더 풍요로워졌다. 형제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집을 크게 고치지도 않았고 사치스러운 옷을 걸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것은 마을과 나누었다. 형은 말했다. 복은 쌓아두면 무거워지고 나누면 가벼워진다. 동생은 거기에 덧붙였다. 무거운 복은 곧 짐이 되고 가벼운 복은 모두의 웃음이 되지요. 세월이 흘러 형제는 마을의 어른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다. 형제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가르침이 되었고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 결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남겼다. 정직한 마음과 작은 나눔은 언젠가 큰 보답이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콩 한쪽을 두고도 서로에게 양보한 형제의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유함이자 삶의 지혜임을 가르쳐 준다. 아래에 눌러 다른 영상도 즐겨보세요.